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다니깐요. 어느 날 제가 식탁 위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 앞에 놓인 건 오래된 머그컵 하나랑 내가 쓴 흔적이 다 닳아버린 메모장이었어요. 거기에다 제가 적었죠. 이제 그만. 지원 전부 중단. 네, 제가 직접 적었어요.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러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와요. 엄마, 갑자기 지원을 끊어버리면 저희들 어떻게 살라고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끊으시면 어떡해요? 이건 권력 남용이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확 막혀서 숨이 턱 걸리더라고요. 근데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을 보고도 내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요, 그 뒤에 며느리가 한마디를 얻는데 저는 그때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돌려버렸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말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하려면 2해 전 초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요, 며느리 서민아가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외국계 회사 팀장이라 늘 바빠요 그랬죠. 제 아들 도윤이도 밤늦게 들어오니 5살 하준이는 자연스레 제 품으로 왔고요. 저는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였는데 하준이가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알람 같았어요. 아침에 깨우고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간식 챙기고 목욕까지 다시 젊어진 줄 알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도 하준이 부탁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그때까진 진심으로 그랬어요. 왜냐면 하준이가요. 제 목을 꼭 끌어안고 그러거든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지친 하루가 훅 녹았죠. 그래서 제가 매달 50만 원씩 도윤 통장에 넣어줬어요. 간식값이라도 되겠지? 내가 먼저 얘기했고 애들도 고맙다 했고요. 근데요, 그 감사가 언제부터였는지 은근슬쩍 당연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바뀌는 기척을 매일 밤 늦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로 알아챘어요. 문이 덜컥 닫히면 내 마음도 같이 덜컥하고 내려앉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나의 말투가 달라지더라고요. 내일도 하준이 부탁드려요. 주말에도 회사 급한 일이라서요. 어머님, 오늘 병원? 그럼 하준이는요? 제가 못 빠져요. 저도 참 많이 참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지. 팀장이면 책임도 많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어요. 종이에 크게 그려진 건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제가 제일 크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글씨도 떡하니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거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그런데 미나가 그걸 보더니요. 하준아. 엄마도 그려줘야지.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미나 얼굴이 잠깐 굳더니 금세 웃으며 넘기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게 기대가 아니라 의존을 얹어놓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독감. 하준이가 밤새 40도가 넘는 열로 떨었어요. 응급실 대기 의자, 그 딱딱한 데에서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연말 파티 중이라 내일 아침에 병원 갈게요. 그 말 죄송하다고는 했지만요. 죄송이 아니었어요. 책임을 다음 날로 미룬 그 한숨 같은 말이었죠. 다음 날 미나가 와서 한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가 아니라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전화가 와요. 내일도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회사가
그때 처음으로 속이 꿈틀거렸어요. 이게 맞나? 이게 가족인가? 그 뒤로 발표회, 체육대회, 참관 수업 전부 제가 갔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손 흔들어 주는데 하준이는 늘 저만 찾았죠. 다른 엄마들이 묻더라고요. 어머님 늘 혼자 오시네요. 어머님이 엄마세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니라고 말하려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집에 와서 도윤에게 얘기했더니 엄마, 미나가 정말 바빠요. 이해 좀 해줘요. 그 말 칼날처럼 들렸어요. 이해? 내가 이해만 하다가 내 생일도 잊히는 날이 오겠구나. 그런 예감이 스치더라고요. 맞아요. 제 생일 얘기예요. 10월 15일.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한 번쯤은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힌트도 슬쩍 줬죠. 이번 주에 내 생일이 있네. 하준아, 할머니 생일이 언제게? 하준이는 몰랐고요. 아들은 깜빡했어요, 했어요. 깜빡이요. 1년에 한 번인 걸 깜빡했대요. 그날 저녁 문자 한 통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저녁에 미나 회식 끝나고 전화드릴게요. 문자를 읽는데 눈이 핑 돌아요. 그게 축하예요? 의무예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미나가 하준이를 데리러 왔는데 그날도 수고하셨어요. 끝. 제 생일인지도 모르고요. 그날 밤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리고 누웠는데요. 천장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마치 내가 살던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 어딘가가 툭 끊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울고, 많이 다짐하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말했죠. 매달 보내던 돈 그만할게. 제가 그렇게 통보하자마자 전화가 오죠.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물었죠. 이번 주에 무슨 날 있었는지 알아? 무슨 특별한 날이요? 아, 혹시 하준이가. 그때 제 속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내 생일이었어. 아, 맞다. 어머님 생신이었네요. 깜빡했어요. 축하드려요. 그런데요, 정말 급해서요. 하준이 영어 유치원 등록금이랑 태권도 학원비가 이번 주까지. 여러분, 사람이요. 그럴 수 있어요. 바빠서 잊을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근데 축하 말이 끝나자마자 돈 얘기로 넘어가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냥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추석이 다가왔죠. 늘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냈거든요. 그날 친척들이 모였고 미나가 얌전히 와서 인사했어요. 참 얌전하더라고요. 설거지도 하고 어른들 집안일도 거들고 저는 조용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제 조카가 툭 던지듯 묻더라고요. 언니, 요즘도 바쁘시죠? SNS 보니까 지난주에 오빠랑 영화 데이트 하시던데요?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죠. 제 귀가 먼저 얼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날 미나는 저한테 오늘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하준이 좀 부탁드려요. 그랬던 날이었거든요. 제가 말했죠. 그 사진 나도 볼 수 있을까? 조카가 휴대폰을 내밀었고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화면 속 미나는요, 반짝반짝했어요. 새로 산 가방, 반지, 네일아트, 카페, 맛집, 영화관. 날짜가 또박또박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날들, 제가 하준이와 밤을 새고, 낮을 달래고, 약을 먹이고, 체온계를 쥐고 있었던 바로 그날들. 이 네일은 10만 원 훨씬 넘죠? 이 가방
몇백이에요. 와, 여행 가셨네요? 도쿄? 사진이 바뀌자 제 아들 도윤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디즈니랜드, 스시집, 야경, 셀카. 미나가 멋진 포즈로 웃고 있었고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 리프레시. 제가 묻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지난달 말 하준이 급히 맡기고 갔던 날. 이거였구나. 도윤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미나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어요. 제가 보낸 돈의 내역. 집 도울 때부터 시작해서 매달의 송금까지 제 손글씨로 정리된 2억 3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받은 건 뭔지 알아?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창고방에서 자라요. 전기장판 틀지 말래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내 생일은 깜빡인데 돈 얘기는 아주 잘 기억하고.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너무하다.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었죠. 가족이면요. 최소한의 존중은 해야죠.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그거 아까웠어요? 미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너 지금 들킨 게 미안한 거잖아. 그때 제가 알던 아들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낯선 낮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그래, 내가 공범이야. 그날은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선언했어요. 이제 너희에게 돈 한 푼도 안 준다. 하준이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너 혼자 데리고 와. 너희 둘이 하는 일엔 더는 관여 안 할 거야. 소리가 뚝 끊겼어요. 갑자기요. 그리고 시간이 한 달쯤 더 지나갔죠. 그 사이 저는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혼할 거다. 하준이가 불쌍하지 않냐? 엄마가 좀만 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나? 현관에서 딩동 울리더니 둘이 함께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요, 생신 절대 안 잊고 매주 안부 전화 드리고 아프시면 제가 직접 병원 모시고 집안일도 다 돕고 하준이도 제가 직접. 그 말 비에 젖은 현관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어깨, 꺾여버린 무릎. 근데요, 제 마음은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무릎을 꿇는구나, 그게 보였거든요. 증명해. 앞으로 1년 너희 힘으로만 살아봐. 그때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냉정하게요. 손자 하준이를 생각해서 집은 바로 넘기진 않았지만 경계선을 확실히 그었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그 뒤부터가 진짜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를 생각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붓끝이 종이를 자꾸 긁더니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은아 씨, 글씨가 살아있어요. 그 말이요,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아세요? 살아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등이 쫙 펴졌어요. 산에도 갔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근처 작은 산, 돌계단을 오르면서요. 땀이 이마를 타고 떨어질 때 제 안에 오래된 분노가 같이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면 꼭 새로 태어난 것 같고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했어요. 제주 바다 앞에서요. 저는 몇십 년 만에 소리내서 웃었어요. 하하. 웃다가 울고 울다가 또 웃고. 호텔 침대 위에서 내일 일정을 제가요.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나중을 기다리지도 않고 집에 돌아오면 베란다에서 차 한 잔 내려요. 햇살이 제 무릎에 앉으면 책을 펴요. 드라마도 봐요. 휴대폰은 제 삶의 주인이 아니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호출 버튼이 아니에요. 며느리랑 사이 틀어져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서운함은 기대가 있을 때 생겨요.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저를 존중해요. 하준이는요, 여전히 제 품에 올 때면 작은 새 같아요. 어느 날 고개를 갸웃하고 묻더군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왜 맨날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제가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준아, 어른들도 가끔 실수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 말 들었을 때요. 제 안쪽 깊은 데까지 따뜻해졌어요. 사랑은 무조건 희생이 아니다. 그걸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경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경계가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오래가게 만드는 줄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 미나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하준이 손을 꼭 잡고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아주 조그맣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문은 열어둘게. 근데 들어올지는 내 선택이야. 들어오려면 신발 닦고 들어와. 내 발에 묻은 지난날의 습관들 깔끔히 닦고.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어요. 말은요, 이제부터 살면서 증명하면 되니까요. 몇 달이 흘렀고요. 어느 비 오는 일요일,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무슨 일? 사과하고 싶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간단히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제일 좋아하는 시금치 무침을 했어요. 둘이 왔고 하준이는 먼저 뛰어와서 할머니 하고 안겼죠.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젓가락 소리만 딱딱, 비는 유리창을 투두두 두드렸고요. 그러다 도윤이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그때 아니, 그 전부터 제가 엄마를 잘못 봤어요. 엄마는 편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미나가 따라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일기 써요. 매일 밤 그날 한 당연을 적어요. 그리고 그 당연을 감사로 바꿔서 다음 날 하나씩 해요. 오늘은 인사 먼저 하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두 사람 미안하다고 10번 말하는 것보다 내 삶 한 걸음 바꾸는 게 더 커. 그거 잊지 마. 그날 우리는 밥을 다 먹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수가 적었던 식구들이 조금씩 어색하게 웃었고요. 하준이는 제 무릎에 고개를 기대고 졸아버렸죠. 그 머리칼을 쓰다듬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살자. 나답게. 그리고 너희도 너희답게.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세운 경계가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사랑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벽이라는 걸요. 과거의 저는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내 마음을 무한대로 내어줬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무한정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지켜주는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약속을 지켜요. 아침에 차를 내리고 붓을 들고 산에 오르고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요. 장은아, 잘 살고 있어. 그리고 하준이가 오면 마음껏 안아줘요. 하지만 돈 문제나 시간 문제는 제 기준과 선을 분명히 해요.
부탁이 오면 들어줄 때도 있고 정중히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게 저의 새 삶의 방식이에요. 어느 날 하준이가 또 묻더군요. 할머니, 사랑은 뭐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은 너를 두 팔로 안아주되 내가 걸을 길을 내가 대신 걸어주지 않는 거야. 내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되 내 발목을 잡고 끌고 가지 않는 거고. 비밀 하나 더 말해드릴까요? 그날 처음에 제가 들은 그 충격적인 한마디 미나가 제게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어머님, 하준이는 사실 할머니가 키우시는 게 더 좋아요. 저희가 바빠서요. 어머님이 계속 맡아주세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효율. 네, 효율이요. 그 단어 하나로 제 오랜 사랑과 수고가 제일 값싼 노동으로 계산되던 순간이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혀서 오래오래 시리게 했지만 바로 그 말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효율이 아니에요. 사랑은 존중이고 시간이고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도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쪽에 오래된 서운함이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돌덩이를 들어서 작은 경계표 하나 세워보세요. 여기까지가 나고 그 다음은 너다. 그 표지 하나면 삶의 길이 훨씬 덜 미끄럽고 훨씬 더 깊어져요. 저는요, 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새로 씁니다. 제 하루, 제 이름으로, 제 글씨로, 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응급실 딱딱한 의자에서 떨던 밤을 떠올리면 저는 지금 이 말을 나지막이 덧붙여요. 괜찮아. 그 밤 덕분에 내가 나를 구했어. 감사합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부드럽지만 단단한 경계가 세워지길, 그리고 그 경계 위로 더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요.